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시간 잠깐 다시. 네. 각종군 사령관 여기 다시 나와 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전 특수사령관입니다. 네. 각 사령관님이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인영이나 문상호에 비해서 그래도 국민 앞에 먼저 나와서 사실관계를 바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통령하고 뭐 김용현하고 간저나 안가에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 2024년 10월 1일 날 대통령 간저에서 김용현, 여인영, 각정군 그러니까 이진우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3명하고 같이 식사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분명히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죠.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인영이라든지 이진우 사령관도 대통령이 언젠가는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비상계엄과 대권 이런 부분들 그때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 관저로 그때 올라가기 전에도 장관 공간에서 올라가기 전에 티타임, 내려와서 티타임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분명히 당시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라고 장관께 분명히 그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고 아니 특전사 대원이 본인이 반대 의사는 했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그런 말을 얘기했고 예. 사령관들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건 맞잖아요. 그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예. 대통령하고 2번 통화했죠? 3번이 전화가 왔는데 3번 2번은 통화했고 통화. 응. 한 번은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대통령이 3번을 전화했는데 한 번은 통화를 못했고 당일날 12월 3일 22시 40분 헬기 이동할 때 한 번 하고 23시 40분 네. 헬기 이동할 때 한 번 하고 네. 12월 4일 날 국회에서 상황이 있을 때 00시 30분부터 40분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번 하고 12월 6일 날 이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3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2월 6일 날도 했어요? 네. 12월 6일 날 전화 오셨던 거는 제가 그냥 그때 수고했다 이런 발언. 그러니까 12월 처음에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렇게 통화한 게 처음. 그때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2번째 통화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때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 12월 10일 날 그 국방위할 때도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기억에 차이 나는 그때 그 도끼라는 용어의 부분입니다. 근데 도끼라는 용어, 총, 발포 이런 용어들은 제가 그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그러면 좋아요. 문짝을 부숴라. 이거는 명확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어떤 나머지는 도구를 맞습니다. 이용해서는 모르겠는데 문짝을 부숴라. 예. 네. 그리고 그 4일 날 계엄 해제 의결 해제가 되고 나서도 또 김용현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게 그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후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02시 10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시 10분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 상황이 추가 그렇게 정리된 걸로 제가 나중에 추가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공안시 01분 비상경영 해제 의결 뜨면서 제가 2분 뒤에 그 사실을 인지했다 그랬습니다. 공안시 03분 사이에 인지하고 공안시 09분에 제가 전반적인 분들 다 임무를 예, 중지시켰는데 본인이 이게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나서 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계엄 또 할 수 있나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게 2차 계엄, 3차 계엄 그런 거 그 용어까지는 그때 솔직히 기억이 안 났었고 추가 투입 관련된 거는 분명히 제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후에 국방위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 다른 장관, 다른 사령관들하고 말 맞추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냐면 본인이 나와서 다들 처음에는 거짓말했잖아요. TV 보고서 알았다 네. 이렇게. 네. 예. 보고 말 맞추기 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에서 언제까지 하자 이렇게 말 맞추자고 얘기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그렇게 동일하게 와서 거짓말했어요? 그 서로 12월 말 10일, 맞추기를 했을 것 같은데. 12월 10일 당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느낌상 이게 다 그때 아마 거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자연스럽게 말씀- 그냥 거짓말하자 그냥 어떤 분위기가 그때 책임을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던 그렇게 걸로 된 제가 거예요. 기억하고 말 맞추기를 정확히 만나거나 통화를 해서 맞추진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날로 해서 이렇게 그때로 하자 이렇게 말 맞췄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대통령은 체포의 초짜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뭐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된 것 같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듯이만 지난번 국방위 때 말씀드렸듯이 그 2차 때 지시받은 사항들에는 분명히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짓 주장을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체포의 채조도 꺼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이런 거짓말하는 거 비겁하다고 느끼시죠? 그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